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팥꽃나무과의 폼폰나무. 이 팥꽃나무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팥꽃나무과의 식물들은 팥꽃나무가 있고, 그리고 서향 종류들이 있죠. 서향 종류들이 있는데, 이 서향 종류들은 보면은 되게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서향을 보통 우리 꽃집에서는 천리향이라고 해서 팔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팥꽃나무과의 서향을 대개 다 천리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가표준 목록에서는 서향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래서 그 서향하고 마찬가지로 이 폼폰나무도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퍼지면서 달콤한 향기가 아주 매혹적인 나무가 바로 이 폼폰나무입니다. 이 폼폰나무는 원산지가 아프리카의 남쪽 지방 중에서도 동쪽, 그래서 남동 쪽에 원산지를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폼폰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노지에서 자생하지 않죠. 노지에서 자생하지 않고 주로 온실에 가면은 만날 수 있는, 수목원의 온실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가 이 폼폰나무인데, 여기에서 이 폼폰트리라고 할 때, 이 폼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털모자에 장식용으로 달게 되는, 털모자의 머리 끝 부분에 장식용으로 달게 되는 털실로 만들어진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의 털실 뭉치를 우리들은 폼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폼폰, 털실 모양으로 머리 모자 꼭대기에 동그란 공 모양으로 달려있는 그러한 모양을 그대로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폼폰이라는 말을 써서 폼폰트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폼폰나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폼폰나무는 팥꽃나무과이기 때문에 팥꽃나무하고 꽃이 거의 비슷한 꽃이 핍니다. 근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은 여름에 가지 끝부분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가지의 끝부분에서 꽃이 달리는데 공처럼 동그랗게 달리죠. 공처럼 동그랗게 달리는데, 이렇게 공처럼 동그랗게 달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들은 머리꽃차례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두상화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 부분에서, 지금 사진 속에 까맣게 보이는 요 부분에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꽃들이 머리카락처럼 많이 돋아난다. 이 부분에서 많이 돋아난다 해서 머리꽃차례라고 하고, 이러한 꽃차례의 지름이, 이 지름이 45mm, 그러니까 4cm에서 5cm 정도 되는 이러한 크기의 꽃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차례에는 꽃이 이렇게 분홍색의 꽃이 피는데 동그란 공 모양으로 돼서 여기서 강한 향기가, 달콤하고 강한 향기가 나와서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 요 꽃 하나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들은 꽃받침 통이라고 합니다. 요거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요걸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받침 조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꽃받침 통, 여기 요 부분에서 여기 요 부분까지 요거를 꽃받침 통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는 16mm 정도 되고, 여기 요 부분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데, 그 꽃받침 통이, 여기 꽃받침 통의 끝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5갈래로 갈라집니다. 5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진 요거를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받침 갈래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꽃은 꽃잎이 없는 꽃입니다. 꽃잎이 없고 꽃받침 통과 꽃받침 갈래 조각만 있는 이런 꽃이 피는데, 이 갈래 조각이 5개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에서 요 꽃받침 통에서 길다란 수술대가 올라와서 그 끝에 꽃밥이, 노란색의 꽃밥이 달리게 되는데, 보면은 꽃의 지름, 요 지름이 18mm,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에서 꽃받침 통의 길이가 16mm였는데 꽃의 지름은 18mm니까 요 꽃의 지름이 조금 요 길이보다 조금 더 길다, 그런 뜻이죠. 조금 더 크다 하는 그런 뜻인데, 요것을 꽃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제가 이렇게 반으로 잘라 보았습니다. 반으로 잘라 보았더니 요 속에서 암술대가, 하얀색의 암술대가 아주 길게 올라오죠. 하얀색의 암술대가 길게 올라오고 거기에 초록색의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수술은 보면은 요 꽃받침통, 요 꽃받침통에서 수술대가 시작이 돼서 붙어 있는데, 꽃받침통의 안쪽에 수술대가 붙어서 꽃받침통의 바깥쪽까지 길게 나와서 이렇게 길게 밖으로 나온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이 서향 종류들은 보면은 꽃받침통에서, 여기 꽃받침통이 여기 있고 여기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이 꽃받침 조각이 4개죠. 조금 전에는 5개였는데 이건 4개 있고 4개가 있고, 수술의 꽃밥이, 여기 노란색의 꽃밥이 보이는데, 꽃밥이 꽃받침통의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살짝 보입니다. 살짝 보여서 이렇게 옆으로 잘라 보면은 이렇게 꽃받침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가 다 꽃받침통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꽃받침통인데, 꽃받침통 안쪽에 수술대가 달려 있고 그 끝에 꽃밥이 달리는데, 요 꽃밥이 꽃받침통의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요 속에 숨어 있는 상태, 요 상태가 바로 서향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거기에 비해서 요 폼폰나무는 보면은 수술대가 꽃받침통의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길게 밖으로 나온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암술대도 길고 암술머리도 초록색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향은 보면은 암술대가 거의 없죠. 암술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기 C방이 있고, 암술대 여기에 있어야 될 암술대가 거의 없고, 바로 암술머리가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의 암술을 하고 있는 것이 서향인데, 거기에 비해서 폼폰나무는 암술대의 길이가 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대가 여기서 여기까지이고, 암술대 끝에 암술머리는 초록색이다. 조금 전에 보았던 서향은 하얀색이었는데 이건 초록색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을 보면은 잎은 이렇게 마주 달리죠. 마주 달리는데 잎이 보면은 타원형에 가깝죠. 이렇게 타원형이고 잎의 폭이 넓습니다. 잎의 폭이 넓어서 서향 종류들은 요 잎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인데, 잎의 폭이 넓적한 타원형에 가까운 이러한 타원형, 그래서 길둥근꼴이라고 하죠. 타원형을 길둥근꼴이라고 하는데, 이런 타원형의 형태의 잎을 하고 있으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바로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요 부분인데,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양쪽으로 잎이 마주 달리는 대생하는 잎들이 이렇게 2개가 달리게 되는데, 요 입자루, 여기 입자루 아래쪽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도드라져 있죠. 여기도 도드라져 있죠.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만큼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드라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엽침이라고 하고, 엽침,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잎의 침이다. 그래서 엽침이라고 하는데, 이 침이라고 하는 말은 베개죠. 잠을 잘 때 우리가 머리에 베는 베개를 침이라고 하는데, 요 베개다, 잎이 달리는 베개 모양, 베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읽어보면 요 입자루, 여기가 입자루이고 여기가 잎인데, 입자루 아래쪽이 굵어진다. 요 입자루의 아래쪽이 여기가 굵어지거나, 아니면 잎이 달리는 줄기의 부위가 도드라진다. 여기 잎이, 여기에 줄기가 있고 줄기에서 잎이 달리는 요 부분이, 줄기의 부분이 도드라져서 굵어진다 하는 이러한 것을 엽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엽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엽침은 여기 폼폰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개나리,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개나리가 필 텐데 개나리 꽃이 피거든 꼭 한번 보시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나리에도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자루가 이렇게 달리는데 잎자루가 달리고 이렇게 가지에서 잎자루가 달리고 잎이 달리죠. 이렇게 가지에서 잎자루가 달리고 잎이 달리는 바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엽침이 있죠. 이렇게 엽침이 요게 아래쪽에 갈색 부분이 엽침입니다. 이 엽침이고 이 초록색 부분은 잎자루입니다. 그래서 잎자루의 아래쪽이 이렇게 뚱뚱해지거나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도드라진다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엽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엽침은 바로 개나리도 엽침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폼폼나무는 이 키를 보면은 키가 최고 자라면 6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 반늘푸른 작은 키 나무 소교목이라고 했는데 이 반늘푸른 반상록이다 했는데 이 나무는 날씨가 따뜻한 곳에 살 때는 이 잎이 1년 내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이고 우리나라처럼 날씨가 겨울에 추워지는 곳에서는 이 잎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잎이 낙엽이 돼서 가을에 낙엽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에서는 늘 푸른 상록수이고 우리나라처럼 추운 나라에서는 낙엽성으로 잎이 떨어진다 해서 이러한 잎을 반늘푸른 잎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 엽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꽃이 향기가 아주 아름다운 폼폼 모양 털모자의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는 동그란 폼폼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이름조차도 폼폼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오늘 구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